까지는 개들 태어나가지고 산란 들어갈 때까지는 보온을 해줘야 돼요. 해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온은 계속 가되, 다만 이제 뭐가 왔냐면 증소. 이제 대박 같은 경우에도 자대 밑까지 집을 짓고 내려오거나 벌이 이제 자대 밑바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압축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숯벌집 분봉열부터 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한 다섯 대박 정도 키운 벌을 가지고 분봉을 해야 되는데 세 대박이나 두 대박 가지고 분봉하는 그런 그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박수는 뭐냐면 벌 양을 말하는 거예요. 벌을 분봉벌 되게 만들어서 분봉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벌 가지고 분봉을 하게 되면 부항도 망가지고 규미상 신앙도 망가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벌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그거를 억제하는 방법은 자극사양도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꿀 들어오니까 꿀은 자극사양 같은 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증소하고 대박 키워주는 거. 그러니까 증소란 개념은 계량벌통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넣어주는 거 한 장 더 넣어줘가지고 걔네들이 집 짓고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대박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꽉 찼으니까 대박 하나를 밑에다 개어주는 거. 그게 증소예요. 뭐 대박 이어지기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어주기를 하든 아니면 뭐 증소라든 해서 이제 걔들이 집을 짓고 공간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집 짓고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면 당연히 꿀 많이 들어오겠다. 공간이 넓어지면 집 많이 짓고 산란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을 많이 늘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계량벌통 같은 경우에는 두 통 분봉할 수 있는 거 내가 벌 잘 키우면은 세 통 분봉을 가능한 거고, 대박벌통 같은 경우에도 잘못 키우면은 분봉벌이 안 된 상태에서 분봉이 나가버리면 남아있는 애들은 세력 관리가 안 돼서 스스로가 쇠퇴되거나 약해지거나 병해충에 걸리기 쉽고, 그래서 약해요. 그래서 분봉 나가더라도 분봉 안 나간 것처럼 벌이 있어야 돼. 그 정도 양을 만들려고 그러면 적시적시에 증소를 해줘가지고 벌을 산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행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할 시기고, 이때 가장 위험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온, 온도. 요거 이제 잘못 관리하다 보면 한순간에 훅가루가 생겨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4장벌인데 2장을 중에서 6장을 만들어 버렸어. 그럼 6장의 산란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밤 기온이 영하 5도로 뚝 떨어지거나 꽃샘추위가 와가지고 낮 온도가 막 영상 15도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애들은 한쪽은 포기해요. 한쪽만 관리하지. 그럼 포기하는 쪽은 어떻게 돼요? 다 파낸다고, 냉해봐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해? 애벌레 파내고 번데기 파내고 막 파내니까 아이고 바이러스 왔어 우리 집에, 이제 냉해인데. 그래서 그런 그 오판이라고 그러죠.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조치해가지고 잘못된 상식 가지고 멀쩡한 벌인데도 좀만 더 관리하면 되는데 폐군으로 가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그래서 bon벌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온에 민감해야 돼. 항상 우리가 특히 아랫지방은 덜한데 강원도 지역은 낮하고 밤 온도 차이가 엄청 심해요. 자, 오늘도 영상 지금 20도 이상 올라가요. 오늘 새벽 온도 몇 도인지 각 농가별로 그 농가 기준에서 온도가 오늘 새벽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시는 분? 영하 2도예요. 영하 2도. 영하 3도. 동면 영하 2도. 서석도, 내면 서석도 영하 2도. 3도. 서석도 영하 2도. 서석도 영하 2도. 우리 야시대는 0도더라고요. 영도. 와. 외래 그 야시대처럼 낮으면서 개국이 더 빨라요. 꽃도 더 따뜻해. 벌도 잘 돼. 그랬네 또. 바람도 맞고. 지금 저 양지 쪽 계곡 들어가면은 요 밑에보다 진달래 아직 안 폈는데. 가장 쉽게 우리 산채 알죠? 두릅. 두릅을 마을에부터 따먹어요. 저 산 높은 데부터 따먹어요. 산이요. 그래요? 그죠? 예, 산부터 왜 그래요? 낙엽송밭이야. 양지. 예. 양지 쪽이고. 햇빛. 아, 볕을. 햇빛. 예, 따뜻하게 남해안에 들고. 따뜻한 쪽. 그쪽은 아, 제일 네. 먼저 나와요. 여기 밑에보다. 저도 이제 군대장을 했는데 군대도 훈련 나가게 되면은 그 잠자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면 산소. 아. 특수부대. 산소는 특수부대가 아니라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예전에 그 양지만. 저희가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산소 그 쓸 명당. 자리 보는 걸 명당. 명당이 아니고 지간 지간을 보고 그거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 산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따뜻하고 볕도 잘 들고 예, 제일 좋은 데가 그 산소 쓰는 자리야. 그러니까 훈련 나가면 나중에 가서 길 잃었을 때 그런 장소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진짜로. 그럼 거기 가면은 저체온으로 죽을 일도 없고 얼어 죽을 일도 없고 예.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한겨울에 양지 쪽에 낙엽만 덮고도 밤새요. 안 추워요. 그러니까 그 계곡이 빠르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설명하려고 야시대리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다는 이유가 그런데 내면은 틀려요. 또 골바람 계곡바람이 또 세잖아 거기는. 온도는 영하 2도인데 그렇지. 예? 통바람이니까 예, 그렇지. 예. 아 골바람 뭐 통바람 골바람 바람이 세요. 차. 저번에 4명 가신 데가 예. 통마람길이라고 거긴 그러니까, 좀 예. 응습한 계곡. 거기뿐만 아니라 내면이 대충 보면 계곡이 다 이 안쪽 그 초입새는 몰라도 그쪽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봄바람은 왜 차냐면은 계곡에는 얼음이 있고 바람 불면은 그 얼음바람이 불어요. 아, 근데 야시대리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없어요. 물론 뭐 다 없다고 하지 뭐 응달 쪽이라든가 깊은 계곡에는 있겠지만 내면처럼 하얗게 얼어 있는 얼음은 못 본다고. 근데 저기 저 신당 같은 데는 또 보여요. 그 가까 훈련장 같은 데는 거긴 또 골바 내면 빨 받아가지고 거기도 골바람 있고 얼음이 하얗게 있어 아직도 이거 저기 저 그 뭐지 계곡에. 네. 그래서 그런 게 바람 따라 불면 특히 찬바람이 따뜻한 데로 기류가 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찬바람이 내려오면 영상 온도인데도 되게 춥게 느껴져요, 체감은. 그래서 그런 곳은 좀 위험하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시기가 바로 그거예요. 저희 증수도 해줘야 되고 이제 보호는 계속 그대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량벌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이 많이 드러나면은 또 앞에 같은 경우는 지금 3회상으로 다 지금 편성이 돼 있잖아요. 2조 거하고 1조 거 2조 1조 벌이 좀 약해. 근데 나머지 벌들은 거의 지금 3회 봉판 다 나갔을 거예요. 아무리 못 나가도 3회 이상 봉판이 다 나갔다고. 그러면 이제 그 3회 봉판이 다 터져 나오면 한 열흘? 2주 이내에 보면 벌이 넘쳐요 그냥. 앞으로 열흘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애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요. 지금까지는 충감이 우세했지만 작년에 또 노봉들이 죽는 게 더 강했지만 이제 태어난 애들이 늘어나는 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왜? 깨운 날로부터 해가지고 21일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태어날 애들밖에 없는 거야 매일매일. 어제 뭐 50마리 태어났으면 오늘 한 100마리 태어나고 오늘 100마리 태어나면 내일 200마리 태어나고 그렇게 늘어난다고요. 네. 그리고 한 장으로 시작했거나 두 장으로 시작했던 애들이 지금은 세 장이나 네 장으로 시작하니까 그 늘어나는 속도가 죽는 애보다 네, 많아요. 그래서 벌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그래서 그때 통과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통과를 해주냐면은 요 신매상으로 하든 7매상으로 하든 쟤네를 갖다가 소비를 더 증수해 줘가지고 5장 6장 치고 나갈 수 있도록 공간 크기의 벌통을 갈아주는 거예요. 또는 만약에 뭐 신매통으로 지금 6매가 나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뭐예요? 새로 소방 청소하냐고 거기에 그 밀랍 부스러기라든가 이제 찌꺼기 같은 것들 그다음에 소총 이 거 밑에 살잖아요, 그죠? 습하고 찌꺼기 그다음에 그 벌집 밀랍 그 소비 안에서 그 소비를 갉아먹고 살잖아요. 밀랍을. 네, 그리고 거기서 번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해주는 개념도 있어요. 계속 소총들. 토종벌이 그 의외로 소총이 약하니까 통과를 해주면서 통을 청소해주면 거기에 있는 소총 더한 그 애벌레들도 같이 청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소총 한 마리가 있으면 그 주위에 벌방을 한 마리 기준으로 해서 한 50마리 이상을 죽여요. 뚫고 다니면서 계속 다 죽이는 거야. 그럼 다 파내야 돼.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들 파내는 노동력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벌들이. 그러니까 그 행위를 청소해 줌으로써 그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50마리 죽지만 실제로 50마리 죽은 거
그 청소하고 끄집어내고 하는 노동력을 갖다 감소시키면 실질적으로 몇백 마리 노동력을 감소시켜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소충 벌레라든가 청소해 주는 행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청소해 준다는 말씀은 그냥 그 소고기를 긁어주는 게 아니라 통 자체를 세트로 풀어놓고 그거를 다시 안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장 쉬운 거는 통을 준비해 깨끗한 그 소독까지 해서 통을 준비해서 가서 그 벌통에 있는 벌 소비를 빼서 그냥 옮겨주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다만 이제 여왕이 분실되거나 여왕 망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오늘 그래서 이제 교육을 지금까지 계속 말로만 했어요. 그죠? 벌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지만 오늘은 각 조별로 해가지고 청소, 그다음에 소충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 그다음에 소충 청소 잡아내는 법, 그다음에 소충 청소 그 벌통 청소하는 요령, 그다음에 내가 이제 내검을 해가지고 지금 잘 그 여왕이 산란 육아를 하고 있는지, 먹이는 충분한지, 병은 뭐 낭충 바이러스는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오늘 이제 내검을 통해서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검 자체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검 자체에는 정밀내검하고 간이내검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정밀내검 같은 경우에는 소비 한 장 한 장 여왕부터 해가지고 그 봉판, 충판, 알판, 먹이장 다 확인하는 걸 갖다 정밀내검이라고 하고, 간이내검 같은 경우는 딱 열어가지고 산란 찍어 있어 여왕 있다가 생각하고 그냥 청소 같은 거 뭐 병충해 피해는 있나 없나만 보는 게 간이내검. 그건 간단하게. 근데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은 정밀내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날씨 조건이 되니까 쟤네들 때 리스크도 적고, 그래서 벌통마다 다 뒤져서 소충 피해는 있는지, 낭충 바이러스에 감염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를 정밀내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시고, 그거 하시면서 뭘 하시냐? 옆에 있는 그 덧집 같은 거 다 제거해 주셔야 돼. 그 덧집 같은 거 제거 안 해주시면은 계속 그 소비하고 소비를 붙여요, 얘네들은. 그 나중에 작업하기가 되게 힘들어.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덧집 제거하고 소비하고 꽉 맞붙도록 해줘야지 그 소비하고 소비를 잊지 않고 그냥 소비별로다가 한 장 한 장씩 집을 곱게 예쁘게 집을 짓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오늘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조별로 있는 벌을 가지고 하려고 제가 뭐 하나 임의를 찍어가지고 시범을 보이려고 했더니 그럼 또 그 조는 또 놀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저 밑에 위에서 보실 수 있고 바로 밑에서 제가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내검을 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제가 시범 보일 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좋은데 꼭 저 뒤에서 담배 태우시고 뭐 이렇게 딴 데 가가지고 하시는